저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한 차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잡은 그 종목 하나만 잡고 있으면은 사실 시장 수익률 이상은 분명히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8월 혼조스러운 장세 속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계속 우상향하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받은 타격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본다고 해도 크게 악재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장 테마들의 수급이 요즘 혼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와중에 거진 유일하게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 발맞추어 가지고 슬슬 시장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까지 놓칠 수 없는 관점일 건데 사실 이 정도로만 봐도 충분하겠지만 여기서 종목에 대한 관점을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자 트럼프의 중국 죽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의 생물보안법 관련 최대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두 번째, 10월달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발표 일정을 비롯해가지고 수주, 실적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려보다는 기대가 먼저 반영될 2025년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기업에서 직접 밝히기는 했는데 기업에서 먼저 밝혔기 때문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장 테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들 속에서 저는 어제 꽤나 잘 편입을 해두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 매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잡으셔도 됩니다.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더 매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2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무리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30%, 나스닥 종합이 0.44%, S&P 500이 0.4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0%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이 된 내용이라면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제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해임 의사를 밝혔지만 쿡 이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이즈가 일단 첫 번째로 껴있다. 지금 그와 관련된 가장 큰 골자는 트럼프의 명목은 이거예요. 리사 쿡이 주담대를 부정하게 이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라는 명목인데, 뭐 리사 쿡은 좀 매파적인 성향이 원래 강하기로 유명한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개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해고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슈의 핵심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도 내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건데,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그래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3%쯤 증가했을 것 같고,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엔비디아는 10개, 11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잘 나왔다?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과 실적이 호재로 반영되려면 서프라이즈의 폭이 크거나 혹은 가이던스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전망이나 실적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꽤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저가용 칩에 대해서 수출이 허가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승인이 곧바로 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나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었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언급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좀 곁다리로는 두 가지를 더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슨 에이젝스 토로라고 하는 이제 로봇 두뇌와 관련된 개발자용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코멘트를 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로봇 시장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국내 언론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HBM 베이스 다이를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조금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저는 총 5가지의 포인트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직후 시장 흐름을 보면서 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진입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진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송 이후에라도 지금 들어갈 생각이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어서 일단 방송 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PSK 저희 지금 2차 매수하고 한 8% 정도에서 절반 매도가 진행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7%에서 8%의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 결론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이 종목을 여기서 끝내려고 이 시간과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만족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량 지속 홀딩하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 저희가 계속 주목했던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돌파를 시도하려고는 하지만 못 해주고 있던 자리. 닿으면 닿을수록 돌파에 대한 기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저는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보나 거래에 대한 관점으로 보나 호가에 대한 내용을 보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은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보유하는 관점부터가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가지고 가면 된다.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해도 사실 문제될 건 없고,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15%, 20% 목표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에 지금자 수급이 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한 차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잡은 그 종목 하나만 잡고 있으면은 사실 시장 수익률 이상은 분명히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8월 혼조스러운 장세 속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계속 우상향하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받은 타격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본다고 해도 크게 악재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장 테마들의 수급이 요즘 혼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와중에 거진 유일하게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 발맞추어 가지고 슬슬 시장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까지 놓칠 수 없는 관점일 건데, 사실 이 정도로만 봐도 충분하겠지만 여기서 종목에 대한 관점을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자, 트럼프의 중국 죽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의 생물보안법 관련 최대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두 번째, 10월달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발표 일정을 비롯해가지고 수주, 실적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려보다는 기대가 먼저 반영될 2025년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기업에서 직접 밝히기는 했는데 기업에서 먼저 밝혔기 때문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장 테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들 속에서 저는 어제 꽤나 잘 편입을 해두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 매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잡으셔도 됩니다.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더 매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전환했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종목은 몇 개 있어요. 단기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로봇 테마에 대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당장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오히려 좋아요. 추세 중간 부분까지 조금 하락해주고 지지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더욱 안정적으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빠지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신영증권, 이제 민주당의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에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일 텐데, 신영증권은 자사주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영증권도 좀 분위기가 조금 잡히거나 혹은 안정적인 자리를 주거나 이제 호가가 좀 채워지고 타점이 나올 때 진입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신영증권 두 종목이랑 롯데관광개발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일전에 파라다이스를 매매했던 관점과 동일한 종목이에요.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매매했을 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이때 신고가를 찍은 걸 보고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입한 게 파라다이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눌림이 한 차례 나오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먹을 구간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외국인의 매수도 여기에 더 몰리는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이 먹을 구간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한 차례 조금 이 자리 이런 자리가들까지 눌려준다고 하면은 진입하고 싶은 관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최우선적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추적하실 분들은 잘 추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26일 진입한 신규 종목, 한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진입한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금리 인하 시즌이기에 제약바이오를 본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겠지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현재의 장세와 가격을 분명한 기회로 판단해서 현 시점부터 매집을 진행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8월 달에 매수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어요. 장세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저도 이제 지켜보자, 지금 조금만 참자 라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매매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매매를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불확실성은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짜잘짜잘한 변수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변수고 불확실성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관심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가격이 오면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아마 단기 종목 한 종목을 편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9월이 되고 있는데 9월에는 좀 더 매매를 많이 해봅시다. 돈 벌 수 있는 매매를.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